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는데요. 여분위의 총무분과 부위원장 박순하 의원입니다. 나이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기획주정실이 구역군청에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구역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실장님 이하 부서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사법 승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은 1년 반 하셨으면은 저기 시민봉사실에 계실 때도 승진하셔서 가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획주정실로 오셨죠? 기획주정실로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요.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 오면서 법원 파악을 우선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성과가 좀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의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0에 보면 구역은 자체 세입 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 1919년도, 1920년도 우리 구역은 순수 세입은 얼마나 되나요? 자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수 세입이요. 네, 순수 세입은 19년도에는 네. 19년도는 669억 이랬고요. 2020년도에는 85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구역은 공무원 수는 공무직, 청원경찰, 일반 공무원을 합해서 몇 분이나 되나요? 2010년 현재 공무원은 864명이고요. 19년도에는 846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아니 공무원이 그렇고요. 네. 공무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합치면 19년도에 1060명, 20년도에 1076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공무원 19년도, 20년도 공무원들 인건비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현황 19년도에는 703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20년도에는 761억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공무원들 공급은 우리 순수 세입으로 충당하나요? 순수 우리 자체 세입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순수 세입이 자체 세원대로 요거보다는 자체 세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충당하나요? 어디라는 부분은? 우리는 자체 세입이 인건비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 자체 세입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은 인구가 총 64,526명이라고 했나요? 네. 근데 공무원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 결혼이 제법 됩니다. 현재는 결혼을 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조직 진단 필요할 테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도 또 조사를 하고 그럴 거지만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원은 정해지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인구 비례 면적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네. 공무직 직원들은 우리 그 업무 관련해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나요? 공무직 직원들 책임 업무 관련해서 책임은 우리 공무원 정규직보다 정규직에 비해서 책임 아주 없다고는 하지만 책임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그 담당자가 있고 또 공무직은 또 보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파 직원이요? 담당 직원이 업무 담당자예요. 업무 담당 직원이요? 네.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구역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 분당 거의 우리 구역은 한 50명, 52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무원들께서 우리 민원인을 여기 군청을 찾는 민원인께 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보러 왔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점이 많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괄부서의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들 지도 좀 많이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빠른 업무 처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역은 재정 자립도가 2019년, 20년 보면은 낮다고 그래요. 밖에서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낮다고. 근데 그 낮은 이유는 우리 군수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본다고 해요. 맞는 건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역은 자주 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국민을 위해 많은 복지 향상이나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은 재무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역은 재정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과 감사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총괄부서 라이브 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주소니 구역 쌍봉리로 정해졌지요? 네, 쌍봉리하고 성봉리. 쌍봉리하고 성봉리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처음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네, 좀 됐습니다. 몇 년도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문화재 사업소 있을 때도 그때도 했었으니까 한 5, 6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소리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대형문화재 변경심의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도보전 육성 지역 시비 승인 받고, 그 절차, 행정 절차는 대충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대지, 이제 앞으로 하는 게 뭐냐면,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지만 일정한 다 대수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올 9월이면 그 공사가, 대지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택지를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그 NH에서 왕부터 일환으로 관봉리, 쌍문리 이론에 몇 가구가 이전을 했나요? 위주단지도? 현재 이전 못하는 상황이 계신 분들이 대여섯 분이 계신 걸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저 수량할 때까지 잠시 미루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성이 되는 대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서류로 제출해 네,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보상을 받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위주단지를 만들어 놨어도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위주단지나 분이 보상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잖아요. 지금 인구 유입하기도 힘든 판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보상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좀 없고 보상비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 논산이나 인근 공주나 청양이나 그런데로 가서 새로 개업을 하고 장사들을 많이 하더라고. 교회를 떠나 그래서 인구가 우리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군에서도 그런 정착을 하실 수 있는 주민들 역량 강화를 좀 한다든가 이쪽 보상해주기 전에 그런 것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을 받지 않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어요. 제가 알아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그분들 의견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 의견을 반영한 들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주단지 주성이 너무나 늦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늦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되어가겠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거기 기반 택지부지 기반 조성을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하루속히 도시구역을 지정하면서 새로운 구역 건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구역 분청과 구역 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한 달이 넘게 시끄럽게 그래서 해도 방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아시는 만큼 얘기해 주십시오. 그 시위가 시작된 그 계기는 우리 직원하고 CCTV 관제센터 우리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업체가 하는데 업체 직원들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위탁을 줬어도 우리 관리하는 것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쪽 부분에서도 관리자가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무 관계로 아마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갑질을 했다. 그래서 갑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우리는 이미 저희 해양 기관에서 징계 조치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분 된 것을 얘기를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 정상태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만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승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화가 좀 쉽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좀 더 투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자기들 요구 주권이 있어서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여러 사람이 지금 동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공무원들께서 갑질을 했는데 그 직원을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갑질 폭언 다 인정하고 징계라고 했는데 아직도 징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징계는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창피하잖아요. 우리 부여분이 하루도 저렇게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보면은 별이 벌고 갖고 다 시위를 하네요. 그쵸? 이게 우리 실장님께서 교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찾아가셔서 좀 저거 좀 적게끔 좀 저 사람들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함께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질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건의 사항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좀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여구는 백제의 왕도이고 세계의 유산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여 읍내가 사실 뚜껑없는 박물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막대한 피해들이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건물 하나 신축하려고 하면은 그 시골 조사를 하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시골 조사를 했을 경우에 조그마한 유물이 나오면 보편적으로 발굴 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신축 하나 하는데도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주택을 칠 때,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넓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래청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배부를 해주는 데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기간이 좀, 집중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그 제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발굴 조사할 때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수님이 그 민선 7기를 출발하면서 발굴 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부터 시골이 하다 발굴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데까지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신축하는 거에 비해서 그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시간적인 것도 지금 상당히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꼭 좀 살피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득은 안 될 만큼 실은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좀 내세웠던 그 공약들이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226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시 75개 빼고 자치구 69개 빼고 자치군이 우리 82개 우리 군에서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보면은 82.6%로 해서 상당히 공약이 잘 이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완료되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 중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살펴주시면서 사실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좀 많이 감소시키고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 사업 중에 보니까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공하고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충청 산업문화철도 관계는 BC 분석도 해고 그랬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교통 계획에 정시로 올라가는 거 있고 후보 부분에 들어가는 거인데 계속 후보로 밀리다 보니까 언제 피합도 정해진 게 없고 사실상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청 유기문화권 사업은 첫 단순 어느 정도 좀 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기본 용역을 언제든지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사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청 유기권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공은 조금 어렵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지금 추진을 잘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계획대로 이렇게 제가 보면 되는 거죠?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일단 단순히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사실 우리 군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도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다는 그 결과물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지금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출마할 때 공약 발표도 하고 우리 군에도 당선되면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책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출마했을 때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그분들이 내세웠던 공약, 우리들이 요구했던 정책들이 지금 같이 잘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총선 전에 총선 공약장을 연대로 세 분 후보님께 드렸었고 또 당선이 된 후에도 자료를 드렸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료를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좀 아직 1년 좀 넘었거든요. 1년 넘었는데 아직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없는데 다 저번 주에도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5가지 핵심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과가 있으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국회든 도의원님들이든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전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국회를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정책이 현 국회의원께서 많이 반영을 시켜서 정책이 잘 추진된다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아마 조만간 결과가 아마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기초다 보니까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부여군에 방문하시면서 우리 군의 이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논의하시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국회 때는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간담회 가진 적은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서 네, 그렇습니다. 가서 그럼 우리가 이게 정책을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전에 말씀 주셨는 대로
구청 산업문화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함께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일단 자료는 드리고 또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어쩌지 정무적으로 또 정무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으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써주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우리 부여군은 16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행정리를 갖고 있나요? 400 예, 437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30가구 미만인 행정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8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30가구가 미만. 예, 30가구 미만이 80가구가 되고요. 네, 80개 정도가 되죠. 예, 80개 마을. 예. 예, 80개 마을에 이제 기초 단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16개 읍면에서 437개리를 갖고도 있고 행정조직에서 가장 기초 단위인 읍면 행정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데가 보면 행정리 중에서 30가구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격차가 또 많아요. 가장 큰 데는 또 699가구까지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마을이 30가구도 안 되는데 어떤 마을은 699가구야.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정의 효율성을 좀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저기 699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일 경우를 네. 할게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밀집돼 있고 또 아파트마다 또 단장들이 분마다 있고 또 행정하기에는 행정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특성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9가구에서 30가구 정도 있는 데가 60가구, 60마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여건을 봐서 거리라든지 마을 간의 거리에서 뜸별로 거리라든지 또 주민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그 10가구 이하인 마을이 여기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3개 마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이상 10가구 이상 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한번 장기적으로 그 현지 조사가 돼서 주변과의 그 관계라든지 그 거리 그다음에 그 동네 분들끼리의 그 정서가 또 틀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네. 개선책을 빨리 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 좀 한번 제보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존재하는 일에 농업혁명만큼 저는 큰 혁명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농업혁명의 결과로 세상의 모든 문명이라든지 제도가 저는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 부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통합해는 한 60%좀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큰 틀로 보면 농업소득이 낮은 게 문제일 때문에 우선 올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농업 인력 고령화가 돼서 농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인력난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의존해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의 노동력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치솟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급이 2만 원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하면 2, 8에 16,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남는 소득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인력난, 치솟는 인건비, 이것을 국민들의 몫으로만 돌려놓기에는 지금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은 없으니까 우리도 없으면 비싸지는 게 물가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내릴 생각은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군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많은 농산물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 농촌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농장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 어차피 지금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비싸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류를 위해서 그 필리핀에 그 산호셋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처음에 보냈고, 법무부에도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그 법무부에서 아직 인가가 안 난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농민들도 한 40이 넘어가서 한 121명 정도 외국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법무부에서 승인이 좀 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 길림성에 우리 동포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계절 근로자를 우리 한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 의향을 전달했은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 하반기쯤이면 좀 잘 될 것도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그 추진하는 것 중에서 농촌 일손 부족을 걸기 위해서 농작업 지원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액은 한 8억으로 지금 예산을 짜서 하고 있는데, 그 농작업 지원단 해서 7개소 그 부여 읍면도 있고 농협도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6억 7천만 원을 줘서 그 인력을 그 제공하는데 교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농기계 작업대행까지 저희들이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구릉농업 통해서 여기는 8천만 원인데, 여기도 그 도시분들이 와서 도시분들을 모아서 우리 저 농가에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청출해주는 내용인데, 교통비하고 간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약간 있는 건 뭐냐면, 그 도시에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 일을 안 해보시던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좀 방법을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 많은데요.
긴급 농업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업도 아마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통해서 아마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 약간은 좀 틀릴 테지만 근본적으로야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져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동 인력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계획 좀 더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직 농민한테 도움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 지금 엄청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사실 우리는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그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계획이고 이루어지고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해결할 때까지의 시간과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농사를 다 져놓고도 생산을 거둘 수가 없어서 갈아엎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요. 정말 행정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다 하면 현장으로 나가셔서 국민들의 시름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해마다 보면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감사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적당했던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는데 큰 것을 지적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에 소소한 것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원칙과 기본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튼튼한 집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도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소소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이제 자체감사 받은 것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로도 이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 실장님을 포함해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사실 사소한 것이 큰 사건,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함께 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감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교롭게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경우 사소한 것에 지적도 당할 수가 있고 시정도 당할 수가 있고 권고도 당할 수가 있고 경징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그 의원 미워해야지 이런 아주 유화적인 발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만합니다. 의원님들은 국민의 대표고 의원도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능 발전 협의회도 또 창립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을 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끼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상인들이 보면 점포에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인도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내놓다 보면 그 다음 집도 내놓게 돼 있어요. 안 내놔야 될 것도 내놓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인도라든지 또 차도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상인분들한테 좀 협조, 그리고 또 그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연장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단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협의회 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부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같은 충청남도끼리 옆에 있는 지자체랑 이렇게 경쟁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공주에 비해서 우리 부여군이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백제문화재라든지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타 지역에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가 풍성했어요. 낙하암부터 시작해서 부소산, 백마강, 서도, 의자왕 하면 우리 부여였고요. 공주는 아이들이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그만큼 우리 부여는 많은 백제문화의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침묵은 금이라고 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까지 좀 밝혀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리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서, 사실 공산성이라는 공주의 공산성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백제문화재 하면 다 공주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저는 속이 끓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에 다니던 아이들이 우리 부여를 고향으로 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콘텐츠 좀 개발 좀 해서, 근데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배웠던 세대야. 그래서 우리 세대 머리에서는 콘텐츠가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라는 이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군을 어떻게 하면 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재해석될 수 있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여가 노말하면 공주는 피렌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문화가 너무 묻혀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도 좀 부각시키는데 좀 노력 좀 해주십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소나마 좀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질의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우려해서 좀 심려되는 마음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재난지원금이? 그러면서 좀 그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라도 조금 생계라도 좀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수를 받는 건가요?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청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사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끌기 위해서도 있는 존재이지만, 이런 소외계층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오셔서 이렇게 막 신청하고 할 때 어려움이 좀 없도록 우리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와서 쉽게 이렇게 막 너무 따블돼서 오래 기다리고 막 이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